자, 안녕하십니까. 개인투자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황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재미가 없죠. 예.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장 말고 이제 미국 시장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 지수의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월봉 구간에서 쉬었던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월봉 기준으로 세 번 딱 음봉을 내놓고 나머지 이번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대부분 다 양봉으로 전환이 됐, 그런 강력한 흐름이 이어졌었던 미국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일단 뭐 채권에 대한 그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뜨릴 만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채권 관련된 이야기를 붙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크게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3,86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보면 23,5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22,000포인트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달 한 달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바닥을 만드는 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흐름을 보시면 2015년과 2016년 상당히 이제 조정권에 들어간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닥 시세를 한번 내야지 이제 주가가 바닥이구나 라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 구간을 보이지 못했다, 확인을 하지 못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이제 코스닥 월봉 흐름인데요. 코스닥 월봉 흐름을 보시면 이제 앞선 고점들을 다 이제 돌파를 했고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과정에서 일단 오늘 음봉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다라고 해도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한 게 맞고요. 거의 한 6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300포인트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의 주된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 상승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종목들이 태반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이제 거래소로 이전이 되면서 다시 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왜곡적인 시세를 보였었던 셀트리온이 다시 거래소 쪽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거래소와 어떻게 보면 자웅일체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단기적인 조정인데요. 단기적인 조정 시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아까 그 다우지수를 말씀해드린 것처럼 아직 바닥을 확인하진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저점, 이제 어제 그가 이제 저점이 돼 버린 그런 흐름인데, 어제 이제 저점을 만들고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죠. 그래서 어제의 저점이 814포인트 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5일선이죠. 5일선, 월봉상 5일선까지의 지지를 얼마만큼 해주는지, 그래서 한 804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유지를 얼마나 좀 해주는지. 하지만 만약에 2월달 이 선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780이나 한 750까지 또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별 흐름을 보시면 완전 이제 종목별 장세 흐름이 된 부분인데, 그나마 조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역시 치매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명문제약, 치매 관련 플러스와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상승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치매 관련돼서 이슈가 됐었던 이 고려제약, 진양제약, 제약, 그리고 명문제약, 뭐 이런 제약주들 트리오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제약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수익 실현하는 유유제약 등등 이런 종목들이, 시장은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어차피 선수들은 결국에는 단기적이라도 수익을 챙기려고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을 상당히 좀 많이 괴롭힐 겁니다. 아래 위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선수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가치금 연동돼서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나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 모니터를 계속 지켜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이 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상승 종목들이 더 빛나 보인다고 해야 되죠. 빛나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을 계속 뚜렷하 보이고 있는 부분, 이게 전업 투자자라든지,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매매를 계속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는 뭐 여유가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뭐 악마의 유혹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데서는 상당히 확률적으로는 쉽진 않다. 그러니까 장중에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하루 상승에 하루 급등, 하루 급락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오버나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 뭐 저도 뭐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더 심하게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흐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대한 확실한 예측보다는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뭐 아무리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뭐 대외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돼서 시장에 다 결부시킨 다음에 움직이는 흐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확실한 예측보다는 대응에 대한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100% 무조건은 없다. 매매를 하면서 손실도 날 수가 있는 게 주식 투자고요. 투자라는 의미 자체가 나의 원금을 조금 뭐 까먹더라도 수익을 그만큼 많이 낼 수 있다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주식 투자라는 자체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여유 자금이 많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조정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조금씩 이제 시장이 최근 이제 유동성 장세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유동성 장세를 벗어난 실적의 뒷받침이 되는 실적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뭐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나 왜 그러냐면 지금 다 눈이 어디로 쏠려 있냐면 결국엔 제약 바이오로 계속 쏠려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도 오늘 뭐 5%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거나 아니면 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4차 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그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슬슬 담아놓을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로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은 투자도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런 시점인데 그 이제 하락하는 시점을 상당히 좀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매매를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바닥을 충분히 확인할 때까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엔 2월 한 달까지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2월 달에 뭐 상당히 조정을 잘 끝내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죠. 제 예측이 틀린 거니까. 그러면 이제 틀린 대로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삼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거래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거래소 시장은 최근에 더 코스닥 시장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시장에는 그나마 종목별 장세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를 지금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보다 상당히 좀 더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이 차트 흐름으로 보시면요, 거래소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달리 상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 흐름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상승 추세가 깨졌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2360포인트까지 임박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임박을 했을 때 흐름을 보시면 결국엔 조정이 이런 흐름으로 한두 달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 역시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필요하다. 그 바닥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윗꼬리를 만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 아랫꼬리를 만든 부분보다는 장대 음봉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닥을 어느 시점에서 잡을 것인지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잡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설 연휴에 상당히 좀 많은 자금들이 풀리기 때문에 결국에 현금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주식을 팔고 현금을 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
개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 그러니 거래소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수급에 대한 부재인데 메이저 창구인 외국인과 기관이 과연 언제 매수를 할 것이냐를 놓고 시장을 좀 논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완전히 바닥을 확인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효과라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에 이제 3일 정도만 지나면 설 연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어수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목들을 차별화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얼마만큼 이제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결국엔 뭐 아랫꼬리를 잡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데 뭐 아직까지는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오늘 2355에서 2370포인트, 약 한 15포인트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장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될지 역시 흐름을 보고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쉽게 뭐 따라가서 수익을 뭐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진 현금을 얼마만큼 잘 확보를 해서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거나 시장이 전환될 때 그때를 노리시면서 기다려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전환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매를 하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충분히 확인이 된 시점에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분명히 좀 힘든 시기를 거쳐내면 충분히 또 좋은 시기가 올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못 버티고 나가시면 결국엔 힘든 것만 기억을 하시는 그런 주식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시장을 어차피 겪어내야 또 좋은 시장이 오기 때문에 그 좋은 시장을 다시 기다리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여유있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위한 3가지 정도 조건, 결국엔 메이저 수급에 대한 전환, 그래서 기관이 매수하든지 코스닥 시장에서 뭐 외국인이 매수하든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아랫꼬리를 단 음봉을 과연 출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약 바이오주들만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도주 흐름이 바뀌는지 그 흐름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지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은 물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하지만 먼저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을 올리기에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힘드니, 그러면 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 제약을 뒷받침을 해서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커졌죠.
예, 시가총액도 커졌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그 비중 상당히 커진 만큼 그 바이오 제약을 다시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을 끌어올리는 게 더 빠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상당히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소형 제약주들이 올라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러니 차라리 제약 바이오주들을 말고 다른 뭐 전기전자나 뭐 IT, OLED, 반도체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더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게임 업종, 엔터 업종, 뭐 화장품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뭐 바톤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장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4차 산업혁명이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해서 올라간 종목이 아직까지도 없다. 그냥 기대감으로 5G가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뭐 5G는 싹 수그러들고 이제 다른 어떠한 업종이 필요한데 그 업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 업종이 나오는 시점과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 연결만 된다면 충분히 올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 힘든 시기 조금만 버티시고 화이팅 하셔서 끝까지 매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